경기 내용도 안타까웠지만 인터뷰를 보면서 이 팀은 개선이 되질 않겠구나. 이날 우리가 목격했듯이 잘한 것도 못한 부분도 그냥 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팀으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린스만이 전술 디테일 없이 에이스들한테 맡기는 해저 축구였다면 홍명보호는 뭘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냥 줘 축구구나. 안녕하세요. 볼루TV 서영욱입니다. 참담한 경기였습니다. 중립지역에서 열린 피파 랭킹 37위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홍명보호가 0대4로 참패를 했습니다. 피파 랭킹 22위인 우리를 잡은 코트디부아르는 올해부터 실시간 집계가 적용이 되는 라이브 피파 랭킹에서 35위로 순위가 올라왔어요. 우리는 이시아 패배로 5.73점을 잃어버리면서 순위는 22위를 유지했지만 에콰도르한테 0.47점 차로 추격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파 랭킹 22위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평가전에서 35위한테 탈탈 털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를 좀 목격을 했습니다. 자, 물론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소집이 되지 못했고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체로 투입되는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코트디부아르 역시 최정예가 아니었던 것은 마찬가지고요. 골대 3차례 맞춘 게 아쉽긴 하지만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골대 때문에 진 게 아니죠. 그 중에 한두 개,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경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희 김종현 기자가 올린 후토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감독 얘기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예상은 했지만 축구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잖아요. 이날 평가전은 양팀 합의하에 11명씩 교체하기로 이제 하고 진행이 됐고 또 월드컵 본선에 도입이 확정이 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수분 섭취 휴식 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반 22분에 3분, 후반 22분에 3분. 즉 4쿼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런 다소 낯선 시스템 도입의 피해자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부가 여기에서 갈렸어요. 경기 끝나고 홍명보 감독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게 22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좋았지만 그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부족한 면을 이런 식으로 인정한다고? 물론 그 뉘앙스는 좀 달랐죠. 홍 감독이 얘기한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했다. 브레이크 타임 이전까지 우리가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 A를 잘 짜서 왔다. 그런데 3분 요 타임이 지나고 난 뒤에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쉬었다 하니까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 월드컵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선수들이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경기를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해야 된다. 진단도 다르고 처방도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저는 좀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 때 저 3분을 지배하는 감독이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저 3분을 그냥 물 먹는 시간이나 방송국 광고하는 시간으로만 여긴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 3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극대화할 건지를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봐요. 단순히 작전 타임으로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수들이 몸이 식지 않도록 또 홍 감독 말처럼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모든 팀 다 그렇고 또 모든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3분으로 경기 흐름이 바뀌어서 승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귀한 시간을 벤치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축구를 4쿼터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축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에만 전술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프타임에만 선수들이 좀 몸이 식는 것이 아니라 전반 22분, 후반 22분 이 두 차례 브레이크 타임 때 앞선 시간 동안에 우리 팀의 문제 또 상대 팀의 전술적인 어떤 차별점 이런 것들 분석을 빠르게 하고
선수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디오 분석관도 경기 시작 20분 만에 상대 분석을 어느 정도를 좀 해놓고 이거를 이제 코칭 스태프 전달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 3분의 시간 동안 이후에 어떤 변화를 줄 거고 또 어떤 부분들은 유지를 할 거고 상대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3분 동안 압축적으로 선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날도 보세요. 우리는 벤치에서 엄청 뭔가 얘기를 많이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막상 이어진 경기, 그러니까 뭐 2쿼터라고 할게요. 2쿼터에서는 딱히 달라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전술도 그렇고 포맷도 그렇고 뭐 선수의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코트디부아르는 달랐습니다. 이 쿼터 들어서 우리 오른쪽 수비 라인에서 구멍을 찾고 계속 그쪽을 공략을 했어요. 김문환, 조유민 선수가 있는 쪽을 집요하게 노리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느슨하게 상대에게 좀 제공을 했던 그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요. 또 1쿼터 때와 다르게 패스 게임이 아니라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이 2쿼터에는 1쿼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1대1 드리블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이게 먹혔습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코트디부아르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강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못했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단도 오진이었고요. 처방도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한 5개월 전에, 제가 10월 달에. 브라질하고 할 때 우리가 출발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하고 우리가 다르게 나오니까 비 맞아가면서 선수들한테 전술 변화 지시를 했고 탈탈 털렸죠 우리가. 윙어 왼쪽을 한쪽으로 쫙 빼가지고 벌리고 우리 수비 틈바구니를 좀 더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그쪽을 공략을 하면서 5대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없고가 그때하고 지금의 뭐 차이긴 하기 때문에 그게 변수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는 경기 중에 감독이 할 게 더 많아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그랬어요. 감독은 경기 전까지 책임을 지고 경기 중에는 뭐 선수 교체 말고는 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정설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믿을 뿐이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였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팀마다 분석관들이 있고요. 감독들도 실시간 분석을 전에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코칭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고 계속 뭔가 좀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경기가 좀 안 풀린다거나 상대가 예상과 다른 방식의 축구를 들고 나온다면 경기 중에도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디렉션을 줘야죠. 물론 그런 대비를 미리 했어야 되고 어떤 디렉션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뀐다는 약속을 선수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브라질 변화에 당황하다가 0대5로 완전 참패를 했죠. 뭐 월드컵 때 진 거 뭐 복수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개 발렸고요. 그리고 그때 경기 끝나고 안첼로티 감독이 친절하게도 오답 노트를 줬어요. 원래 평가전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안첼로티 감독이 한국 쓰리백에 빈틈이 많고 압박이 미숙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답 노트를 딱 줬어요. 근데 5달이 지났어요. 오늘 코트디부아르전.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는 4골을 먹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선수들의 3분 동안 선수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안타깝죠. 경기 후에 인터뷰한 걸 쭉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종 명단 소집을 앞두고 이게 마지막 소집인데 심지어 이번 경기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이번 경기는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경기에 뭐 승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 평가전이고 또 이제 팀의 어떤 자신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승리가 중요할 거고 또 선수들은 굉장히 높은 집중력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평가전이기 때문에 포지션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는 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또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때 보면 아니 팀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모든 선수들 너네도 최종 명단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겠다라는 이런 뭔가 그 인사권자로서의 얘기만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경기 이틀 전 현지 인터뷰에서도 본인 스스로 승리가 중요하다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코트디부아르한테 대패를 하고 나니까 이번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드컵을 남겨두고
물론 저희가 근데 말도 너무 좀 이게 좀 엇보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보면서도 아무튼 조합적인 것에서 많이 실험을 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면서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고 나서 실험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조합적인 실험 당연히 이탈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점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의 포인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포인트였다고 하면 전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고 나서 이번에는 승리가 아니라 이제 실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맥락이 너무 좀 안타깝고요. 게다가 패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공수의 효율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찬스를 못 살렸고 수비는 개인적인 1대1 싸움에서 부족해가지고 실점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수 개인의 실수에 의한 실점이 전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도드라지게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이 결정력이 부족했고 또 1대1 수비 실수를 했고 요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팀이 준비했던 것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준비한 것이 어떻게 공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했던 트랜지션에서는 잘 따라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5대 0으로 졌잖아요 감독님. 0대 5로 기회 발린 경기에서 트랜지션에서는 잘 따라줬다라고 하면 한 골도 못 넣는 경기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트랜지션이 안 돼가지고 첫 골도 먹은 거고 물론 개인의 실수가 있었지만 진단이 너무 단순한 데다가 공감도 안 가고요. 그리고 계속된 대량 실점으로 인한 3백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또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포백 전환 가능한데 실점 장면이 결국 개인적인 실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얼버무리면서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대답이 나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양현준 선수라든지 근데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건지 얘기를 안 해요. 예. 그 부분을 성장시켜야 한다. 전술적인 변화를 주는 부분은 어렵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 아니 지금 3월이고 월드컵 6월인데 그리고 대표팀은 더 이상 선수들을 육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완성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합을 해서 쓰는 곳이지. 그런데 양현준이라는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성장 얘기를 한다는 게 게다가 이제 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주전으로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양현준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비주전 선수의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인터뷰인가 싶습니다. 패배 진단에 대해서도 그래요. 물론 수비수 개인의 실수가 실점의 빌미가 된 것은 뭐 맞습니다만 오현규, 설령우, 이강인 골대 3번 맞춘 것도 아쉬운 거 맞고요. 하지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수차례 선수 교체가 실질적인 전술 어떤 변화라든지 경기력의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들만 계속했어요. 특히 우리 대표팀이 지금 사이드백 포지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번 소집되는 부상도 많았고요. 그리고 중앙에 황인범 선수가 대표팀의 상수인 황인범이 빠졌고요. 그렇다면 이번 시합에서 전술적인 방점을 어디에 찍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뭐 조합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그 조합이 그럼 어떤 면에서 어떤 실험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도 없었고 왼쪽 부상자가 많은데 굳이 설령우를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김문환을 오른쪽에 넣은 이유라든지 공격수인 양현준을 윙백으로 기용한 이유라든지 또 이날 발견했다는 긍정적인 면은 대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언급 없습니다. 경기 내용도 안타까웠지만 인터뷰를 보면서 이 팀은 개선이 되질 않겠구나. 이날 우리가 목격했듯이 잘한 것도 못한 부분도 그냥 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팀으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수들이 골대를 때린 부분이라든가 후반에 이강인 선수가 좌우로 찢어지던 그 화려한 패스들 그냥 그게 들어가면 이기고 아니면 많은 팀이 되겠구나. 클린스만이 전술 디테일 없이 에이스들한테 맡기는 해저 축구였다면 홍명보호는 뭘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냥 줘 축구구나. 결국 대표팀 선임 과정과 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어지는 회장 선거에서 모두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대표팀을 보세요. 대표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표팀이 한국 축구의 얼굴이고 동력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관심들이 없습니다.
악플을 넘어서 이제 무풀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 화려한 선수들이 대표팀에 있는 이 시기에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지금도 회자가 되는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전에서의 모습은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사과를 했다고 하죠. 대체 왜 손흥민이? 다음 상대는 이번에 1군으로 나선 가나를 무려 5대1로 잡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지략가인 랑닉 감독이 이끄는 오스트리아. 랑닉 감독이 맨유에서는 연봉을 160억 원 받다가 오스트리아 대표팀 맡으면서는 이제 20억 원 연봉을 받는다고 해요. 20억 받는 감독들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시합이 펼쳐지게 될지 걱정이 되는 가운데 코트디부아르전,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